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묵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2025년 11월 19일 KBO 2차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각 구단의 현실과 미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우리 팀의 이야기는 정말 복잡해요. 한 명은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지금은 최하위 팀으로 떨어졌고 한 명은 7년을 기다린 끝에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그리고 한 명은 완전히 몰락한 유망주로 낙인 찍혔다가 롯데가 2억 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팀 한화는 웃고 있는데 우리 롯데는 울상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한때 리그 최고의 타자였던 선수가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는지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가 어떻게 웃음을 지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롯데는 왜 눈물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7년을 기다린 투수 최춘견의 재기 이야기.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번째는 롯데 투수 코치. 김상진이 만드는 상진 마법과 그 마법으로 부활할 몰락한 유망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롯데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외국인 선수 완전 개편, 3명을 전부 바꾼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로운 아시아 쿼터제까지 활용해서요. 여러분, 이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롯데는 방향을 찾았다. 불을 여전히 헤맨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롯데의 진짜 이야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의 스타가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는지 준비되셨나요? 기아에서는 스타였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전력 외가 돼버렸다면? 여러분, 이 선수 아세요? 안치홍. 한때 기아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선수입니다. 기아 시절 안치홍은 리그 정상급 2루수로 활약했어요. 이 선수야말로 기아의 미래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했죠. 정통 공격수이면서도 수비도 안정적인 올라운더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4년 초 한화 이글스가 안치홍과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계약 기간 최대 6년 총액 72억 원. 한화는 안치홍이 자신들의 내야 전력의 중심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2024 시즌 안치홍은 128경기에서 타율 300, 13홈런, 66타점을 기록했어요. 한화의 판단이 맞네. 좋은 선수 영입했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 시즌 뭔가 이상했어요. 66경기에서 타율, 본, 12, 겨우 12예요. 안타왕을 노렸던 선수가 2할 2푼도 안 되는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후반 안치홍은 전력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어요.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한화는 이 선수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선수로 판단했습니다. 전력외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19일 KBO 2차 드래프트 안치홍은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습니다. 1라운드 1순위로요. 여기서 재밌는 건 키움이 양도금 4억 원을 한화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연봉 부담까지 떠안기로 했죠. 왜일까요? 왜 키움은 이미 전력 외로 낙인 찍힌 선수를 1순위로 지명했을까요? 키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선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환경을 바꾸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지만 안치홍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한때 스타였던 선수, 기아에서 리그 정상급 2루수였던 선수, 72억 원 FA 계약까지 받았던 선수가 단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추락했습니다. 72억 원 계약 2년 차에 연봉 5억 원을 받으면서도 팀은 그를 원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프로야구의 현정이라는 거죠. 한때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안치홍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에서는 총 4명이 다른 팀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태양, KIA로 이적,
배동현 키움으로 이적, 이상혁 두산으로 이적. 한화는 대대적인 출혈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화는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대비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치홍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죠? 한때의 영광을 잃고 싶지 않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같은 드래프트, 한 팀은 웃고 한 팀은 울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극과 극의 대조예요. 한화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정말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치홍, 이태양 같은 전력 외 베테랑들을 다른 팀에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양도금을 받았어요. 받은 양도금만 11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선수의 연봉도 함께 빠져나갔어요. 안치홍의 연봉 5억 원, 이태양의 연봉 2억 7천만 원, 총 7억 7천만 원이 한화의 셀러리 캡에서 사라졌습니다. 양도금 11억 원 플러스 셀러리 캡 감축 7억 7천만 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화는 돈도 받고 연봉 부담도 줄인 거예요. 마치 적자를 보전받은 셈이에요. 더 스마트한 건 한화는 올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이 11억 원의 실탄으로 FA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올해 놓친 외야수 박혜민 같은 선수도 노려볼 수 있고요. 한화의 입장에서 이번 드래프트는 성공 그 자체였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롯데도 내심 같은 짓을 하고 싶었어요. 내야수 노진혁과 투수 한현희를 보호 명단에서 제외했거든요. 혹시 누가 이 선수들을 데려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왜일까요? 노진혁, 올해 28경기 출전, 타율, 전야 70, 1홈런. 9월에는 무기력한 삼진을 당하고 그 다음날 바로 2군으로 내려갔어요. 올해 한 페이츠키 올 연봉은 7억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내년까지 2년이 더 남아있어요. 한현희, 올해 1군 등판 단 3경기, 8, 2, 3이닝을 소화했고 9위도 떨어졌어요. 부상도 아니었는데 김태형가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죠. 올해 연봉은 10억 원, 계약도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두 선수를 가져갔다면 롯데는 총 17억 원의 셀러리 캡 여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마치 한화처럼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7억 원과 10억 원의 연봉, 두 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롯데는 이 두 선수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노진혁, 한현희, 포수 유강남의 계약까지. 모두 계약이 내년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화는 웃으면서 11억 원의 실탄을 들고 매피시장에 가는데 롯데는 울면서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거네요. 한화는 올해 봐야 준우승했으니 내년에도 투자할 여유가 생겼어요. 반면 롯데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올해 시즌도 실패. 그런데 셀러리 캡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게 조직 관리의 차이예요. 한화의 프런트는 정말 똑똑하게 움직였고 롯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한화의 미소와 롯데의 울상, 이게 단순한 감정 차이가 아니라 전략과 실행의 차이라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아니면 이해를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픈 재기의 이야기입니다. 7년을 기다렸었는데 결국 내보낸다면? 여러분, 이 선수 들어봤나요? 최충견, 삼성 라이온즈 투수입니다. 2016년 삼성의 1차 드래프트 지명으로 입단한 투수, 고교 시절부터 190cm의 장신에서 꽂히는 묵직한 강속구로 유명했어요. 모두가 이 선수야말로 삼성의 미래 에이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충견은 폭발했습니다. 불펜에서 70경기 등판, 85이닝을 던지며 2승 6패에 16홀드 8세이브, 평균 자책점 3.69을 마크했어요. 극악한 타고 투저 시대에 만 20세의 어린 투수가 리그 홀드 7위에 올랐습니다. 그 시즌 최충견의 V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3.8,
만 23세 이하 어린 투수 중 2위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리그 모든 구원 투수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이 활약으로 최충견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금메달까지 수상했어요. 병역 특례도 받았죠.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모두가 최충견은 삼성의 에이스가 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혹사 호쿠샤모에서 시작됩니다. 2017 시즌 최충견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나 12경기 선발 6경기에서 84이닝을 던졌어요. 2018 시즌 70경기 85이닝 극악의 혹사였습니다. 그 시즌 구원 투수 중 이닝 소화량 1위, 등판 횟수 2위, 멀티 이닝 소화 공동 4위, 3연투까지 3회. 정말 무리했어요. 그리고 당시 최충견은 고작 만 20세였습니다. 혹사의 여파는 2019 시즌 터졌습니다. 평균 자책점 7.36, 순식간에 몰락했어요. 그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부적절한 첫 시인까지 겹쳤어요. 2020년 1월 최충견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죠. 징계를 받으며 1년을 날렸고 팔꿈치 토미존 수술까지 받으며 2021 시즌까지 실전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2022 시즌 복귀했지만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23 시즌 이후로는 1군 무대를 밟기도 힘들었어요. 2024 시즌 1군 등판 0회, 2025 시즌 단 4경기 출전에 평균 자책점 37.80, 1, 2, 3이닝에 8실점을 내주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삼성은 그래도 기다렸어요. 2018년의 임팩트를 기대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충견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150km를 상회하던 구속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주무기였던 슬라이더는 날카로움을 잃었어요. 결국 삼성은 7년의 기대에 끈을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충견을 2차 드래프트에 내놓았죠. 그런데 롯데가 손을 건넸습니다. 3라운드 24순위로 최충견을 지명했고 2억 원의 보상금까지 지급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롯데는 이렇게까지 최충견에 투자했을까요? 아무리 투수 보강이 시급하다지만 과투자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최충견은 이제 롯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7년을 기다린 삼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재기를 노려봅니다. 과연 최충견이 롯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될까요? 여러분,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롯데가 최충견을 왜 데려왔는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급 유망주, 혹사, 음주운전, ERA 37-80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롯데가 왜 이렇게까지 최충견에 투자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몰락한 투수들까지 함께 지명했을까요? 그 답은 한 명의 투수 코치에 있습니다. 바로 김상진 투수 코치.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올 시즌 막판 1군 콜업전까지 2군에서만 활동했던 이 투수 코치. 투수 육성과 교정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남겨왔어요. 두산 베어스 시절 김상진 코치는 정철원을 교정해 신인왕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최승용, 이병헌, 최준호, 최지강 등 젊은 투수들도 그의 손에서 크게 성장했어요. 롯데로 이직한 후에도 이민석, 홍민희 같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입단 후 8년 동안 여러 코치의 손을 거치면서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던 윤성빈이 드디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진 마법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마치 마법처럼 그동안 안 되던 투수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지명한 투수들을 보세요. 1라운드 LG 투수 김주환. 롯데가 1차 드래프트 1순위까지 고려했던 자원이지만 부상과 재구 불안으로 2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2라운드 LG 투수 김영준. 2018 드래프트 1차 지명자 출신.
하지만 아직 알을 깨고 나오지 못했어요. 3라운드. 삼성 투수 최충견. 이미 봤죠. 7년을 기다린 끝에 내보내진 선수. 롯데는 이 유망주들을 모두 지명했어요. 모두 잠재력은 인정받았으나 아직 재능을 만개하지 못한 선수들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롯데가 이 선수들을 복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복권이지만 그 복권에는 상진, 마직, 매직이 숨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올해 롯데의 악몽 같은 시즌. 3위에서 출발했다가 8월 이후 충격적으로 추락했어요. 특히 전반기 무리한 불펜진의 붕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투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강했어요. 그런데 즉시 전력감보다는 원석이나 몰락한 유망주를 택한 거죠. 왜일까요? 다시 말하면 롯데는 이 선수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홍무화에 홍민기가 보여준 활약, 그게 바로 김상진 코치의 손의 정체예요. 이 코치 정말 다르네 하는 생각을 팬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 마법을 또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물론 위험합니다. 최충견처럼 이미 너무 많이 상한 선수는 부활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롯데 구단은 그 확률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팅에는 김상진 코치의 마법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김주환, 김영준, 최충견, 이 세 선수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세요. 상진 마법이 다시 발동될 거야. 벌써다, 이번엔 너무 위험하다. 솔직하게요. 마지막 이야기는 롯데의 미래를 바꿀 대대적인 결정입니다. 안타왕도 못 막은 롯데의 결심, 외국인 선수 셋을 모두 바꾼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롯데가 FA 시장에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 이제 알겠죠?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국인 선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롯데는 외국인 선수 3명을 전부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대대적인 결정이에요. 먼저 레이에스. 이번 시즌 2년 연속 안타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올해도 3할 타율 100타점 이상을 기록했어요. 타격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레이에스를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 홈런이 부족하고 수비와 주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는 많이 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수비 범위가 좁고 주루 플레이도 공격적이지 못합니다. 2년 연속 안타왕이었던 선수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롯데 구단의 전력 재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 올까요?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선수는 올란도 헤수스 아르시아. 1994년생으로 메이저리그 실시즌 경험, 타율 .239, 홈런 90개. 2023년 올스타전에 유격수로 출장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타격보다는 수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죠. 호세 시리, 1995년생으로 메이저리그 5시즌 경험, 타율 .206, 홈런 53개. 2023년 홈런 25개, 2024년 18개를 기록한 선수예요. 힘을 가진 홈런 타자입니다. 주루와 수비 능력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요. 다만 선구안이 낮다는 게 단점이에요. 레이에스, 아르시아, 시리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죠. 레이에스는 정확한 타격, 하지만 주루와 수비, 홈런 부족. 아르시아는 수비와 주루는 좋지만 타격과 홈런이 약해요. 시리는 한방과 수비, 주루가 뛰어나지만 타격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투수도 완전히 바뀝니다. 감보아와 벨라스케즈, 이 두 명도 교체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26 시즌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시아야구연맹, BFA 소속 국가 출신 선수, 그리고 호주 국적 선수까지 추가로 1명을 더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제도예요. 기존 외국인 3명에 추가로 1명을 더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롯데에게 정말 큰 기회예요. 왜냐하면 롯데는
형제 구단인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수들을 더 쉽게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롯데는 일본 롯데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신 호주 출신 선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런 화이트필드, 1996년생으로 호주 국가대표 출신, 수비와 주루 플레이가 능한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경험은 많지 않지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 동안 584경기 출장, 타율 D243을 기록했죠. 루이스 소프, 1996년생 좌완투수로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3년간 24경기 출장. 평균 자책점 5.76으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마이너리그 트리플에서는 100경기 선발 2경기에서 25승 21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했어요. 롯데의 외국인 선수 구성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타자는 레이에스, 아르시아 또는 시리로 변경, 투수는 감보아, 벨라스케즈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 영입,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호주 출신 선수 1명 추가. 이게 성공하면 롯데의 외국인 라인업은 훨씬 더 밸런스 있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일까요? 외국인 선수 3명을 전부 바꾼다는 것, 이건 정말 과감한 결정이에요. 동시에 정말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리그 수준도 다르니까요. 혹시 모르면 결국 또 다른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구단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의 외국인 라인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도박이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외국인 3명 개편, 좋은 결정이야. 베르룻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솔직하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이야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치홍의 비극적인 추락, 한화의 똑똑한 전략, 최춘견의 7년 기다림, 김상진 코치의 마법, 그리고 롯데의 외국인 선수 대대적 개편, 모두 다 롯데와 관련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들이에요. 2026 시즌, 롯데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이게 끝날까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의 비판, 모두가 롯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이언츠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요. 다음 뉴스는 더 큰 폭탄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